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기토항 비문에 대한 연구, 지난 시간에 일본 측의 연구, 또 거기에 대한 조선인 학자들의 연구가 어떻게 또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광기토항 비문에 대한 조작설 제기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광기토항 비문이 애초에 조작이 되었다 라고 하는 학설이 제기가 되면서 비문 연구에 아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자, 그 과정을 한번 기원부터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전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광기토항비가 처음으로 전래된 과정들을 보면은 1883년에 사코 가게노부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포병 중위로 알려져 있던 이 군인이 모종의 임무를 띠고 만주 지역에 들어갔다가 지방 지역에서 이 광기토항 비문을 발견하고 비의 탁본을 입수해서 일본으로 가져왔다.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이 당시 사코 가게노부가 일본에 입수해왔던 탁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탁본을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탁본이라고 하는 것은 비면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댄 다음에 먹선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내서 글자선을 이렇게 띄워내는 걸로, 종이에 띄워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글자들은 획이 너무 선명하죠. 마치 그린 것처럼. 자, 실제로 이 사코 가게노부가 가져왔던 탁본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은 이 탁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통 묵수각전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만드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비면에다가 종이를 붙인 다음에 이 얇은 종이를 통해서 비쳐나오는 글자 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린 다음에 글자 획의 바깥 부분을 전부 다 까맣게 칠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글자 획만 남은 상태로 탁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글자 획을 그대로 떠낸 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그리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본 측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1890년대 이래로 굉장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광기토항비의 탁본들을 대략 한 50여 종 이상을 입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 보여지는 것들이 바로 비면에다가 정식으로 글자를 이렇게 먹선을 쳐서 이렇게 떠낸 그런 그 탁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도 역시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 측에서 했던 그 판독 자체에 뭐 큰 문제는 없다. 신면조 문구 그 판독도 우리가 처음에 글자를 이제 판독했던 게 맞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일본에 있던 제1교포 사학자였던 이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 일본에 입수된 이 탁본들을 서로 비교 검토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게 지난한 작업이었을 겁니다. 그 한 변의 길이가 6.3m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사면비잖아요. 사면비니까 이 커다란 이제 탁본을 갖다가 사종을 이제 일일이 펼쳐보고서 뭐 사진을 찍고 비교해 본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이걸 하십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현상이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어쨌든 탁공의 정성에 따라서 뭐 같은 비면에 있는 글자라고 할지라도 위치의 글자라고 할지라도 겹쳐보면은 어떤 거는 조금 진하고 어떤 건 획이 조금 흐리게 나오고 할 수 있는 차이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쫙 겹쳐봤을 때 그래도 어쨌든 획은 정확하게 일치해야죠. 글자 획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옆에 글자들이랑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 분명히 요 글자 이쪽 A라고 한 탁본 세트에서는 이 괴선의 왼쪽에 물수변이 있었는데 아니 B라고 한 탁본을 보니까 이 괴선에 약간 우측으로 또 물수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비면을 찍으면 그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겹치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는 거죠. 심지어 어떤 거는 글자 획 기울기 자체가 다른 것도 발견이 됩니다. 자,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형체 차이가 발생할까? 분명히 똑같은 비문인데. 자, 그래서 광기토항 비문을 이렇게 보니까 비문의 표면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석회를 바른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석회라고 하는 거는 빗물을 맞으면 녹아서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비면에 석회를 이제 하얀 석회를 발랐던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이 비면에 석회 같은 거를 바르면 안 되죠. 예, 바르면 안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비면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석회를 발랐던 것 같고, 아까 탁본별로 보이는 글자 형태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석회로 뭔가 이 부분을 메꾸고 뭐 글자 획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진희 씨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최초로 탁본에 입수했다고 하는 사코 가게노부라고 하는 중위가 일본군의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 일본 참모본부 소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아마도 일본 당시 참모본부에서 뭐 제국주의 천병이죠. 참모본부에서 당시 중국의 만주 지역으로, 나중에 이제 괴뢰 만족을 세웁니다만, 만주 지역으로의 군사적 진출을 앞두고 있었어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을 사전 정탐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코라고 하는 군인을 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진희 선생님이 이 상황을 보니까 광개토왕비를 발견하고 이 사코라고 하는 참모본부 소속의 군인이 이 탁본을 들여오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진희 씨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코 가게노부라고 하는 중위가 직접 능비의 탁본을 제작을 했던 것 같다. 제작을 하면서 아마도 애초에 이 광개토왕 그 비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일본 측의 역사에 유리하게 조작해서 가져갈 목적으로 이 탁본을 직접 제작을 하면서, 당시 묵수각전본이니까요. 약간 이제 글자를 그리면서 대략 한 25글자 정도를 변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게 돼요. 아마 25글자 정도가 약간 이제 서로 뭐 비틀어지거나 획이 전혀 이제 맞지 않는 형태로 발견되거나 했던 것이겠죠. 아마 이 20글자 5자 정도를 변조한 탁본을 일본 참모본부에 제출을 했던 것 같다. 제출을 했고, 참모본부는 사코 가게노부의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후에 여러 차례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능비를 다시 조사를 했던 것 같고, 자, 참모본부가 그래서 다시 1899년에 이 찍어낸 탁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면에 석회를 발라서 애초에 사코가 조작했던 글자들을 다시 그 조작했던 글자에 맞게 문구를 변조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일본에 들어와 있는 탁본들은 석회로 일부 문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던 것이죠. 자, 엄청난 충격적인 학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진희 선생님의 이 학설은 당시에 그 일본 연구에 또 단순히 그 심연주의 해석이 아니라 탁본 자체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광개토왕비의 연구, 일본의 연구 자체가 어찌 보면은 제국주의의 어떤 그 앞잡이였던 참모본부와 더불어서 굉장히 순수하지 못한 목적하에서, 비학문적인 목적하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을 지적했던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이의가 있습니다. 자, 일본 학계는 이진희 선생님의 이 참모본부가 뭐 탁본을 조작했다 이런 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 언제 석회를 발라서 탁본을 했다고 하냐?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비면에 석회가 발라져 있던 것 자체는 사실이에요. 네, 그거는 뭐 물증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비면에 그러면 왜 석회가 발라져 있냐?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제의 역사 기록 조작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자, 그리고 기존에 일본이 판독했다고 하는 글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확 하락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도쿄대학교의 이노우에 미사다라고 하는 연구자의 회고에 따르면요, 이 사람이 이제 평소처럼 뭐 도쿄대에서 이 조선 고대사, 일본 고대사를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학계의 통솔에 의거해서 임날분 부설, 한반도를 뭐 한 2박 2년 동안 자기들이 뭐 지배했었다라고 하는 학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면은, 아, 저 뒤에 이제 조선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을 들면서 막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아니 그 광개토왕비를 근거로 임날분 부설을 맞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광개토왕비에 있는 그 글자들 조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이노우에 선생이, 아이고 그건 뭐 이진 선생님이 좀 무리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조작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선인 학생들이 또다시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비면에 석회가 발라져 있던 거는 사실 아닙니까? 자, 그건 사실이죠. 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 뭐 그건 사실이지. 자, 그렇다면은 비문에 석회가 발라져 있는 상태로 탁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과연 우리가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지금 임날분 부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과연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이런 학생들의 공격적인 질문이 계속 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놈의 미사다, 이 사람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이 공격적인 질문들에 의해서 이 사람의 회고하기에 따르면은 당시에 심장에 큰 무리가 와서 내가 쓰러졌다, 뭐 이런 회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당시 일본 학계가 얼마나 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바로 이 석회 돋보설에 의해서 자, 그런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이진 선생이 문제 제기 이전까지 기존의 일본과 한국 연구자들, 이 사람들은 탁본이나 글자를 판독해내는 것 자체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설마 그걸 조작을 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문 해석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문의 변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신면조 글자들을 일부 바꿔서 비슷한 글자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부 의심되는 글자들, 뭐 신면조 문구에서 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왜라고 하는 글자, 요거 하나만 지금 바꿔도 이 신면조 문구에서 왜라고 하는 주어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또 뭐 뒤에 이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도해파의 바다해자, 바다해자도 지금 산수변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탁본에 따라서. 자, 이것도 뭔가 좀 의심스러우니까 뭐 바다를 다른 걸로 뭐 바꿔야 된다. 혹은 뭐 뒤에는 격파한다 자체를 갖다가 격파할 때 파자를 자체를 갖다가 다른 글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 있는 문구 자체가 굉장히 완전히 다른 쪽으로 해석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제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광개토항 비문을 조작했다, 이 설이 과연 지금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져 왔는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반박이 있었는지, 자, 어떤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 이 광개토항 비문의 어떤 연구에 대한 역사를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